지수입니다. 네, 여러분 선배 중에 지수라고 있죠? 문산제일고의 지수. 지수 화이팅! 잘 될 거야? 네, 됐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앞장에? 네,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수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는 게 뭐냐면 개념과 정의요. 이걸 놓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얘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하는 이유는 개념과 정의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대로 익혀놓고 제대로 외우시라고. 개념과 정의는요. 아셨죠?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해 봅니다. 거듭 제곱. 거듭 제곱. 거듭 제곱. 무슨 뜻이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제곱 다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몇 번 곱했어요? 4번 곱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2의 4제곱.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음? 그때 우리가 봐. 요 숫자, 요 위에 조그맣게 쓴 숫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수라고 불러요. 그럼 밑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뜻이야?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몇 번 곱했다? 4번 제곱했다. 됐습니까? 4번 거듭 제곱했다. 그래서 우리가 2의 4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어렵죠?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음? 자, 이때 우리는 여기 오는 숫자들입니다. 지수에 오는 숫자들은 다 어떤 수로만 구성되어 있냐? 자연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왜 자연수로만 구성돼야 될까? 왜 이 자리엔 자연수만 올까요? 밑에 있는 수를 몇 번에서 제곱했니라는 개념이잖아. 맞아?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맞니? 그럼 내가 여기 있는 5를 3.5번 제곱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자리에는 항상 누가 와야? 자연수가 와야 해석이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됐음? 이게 거듭 제곱. 그럼 두 번째, 이번엔 거듭 제곱근입니다. 거듭 제곱근.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제곱근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 제목이 제곱근입니다. 자, 이때 제곱근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잘 봐. 이렇게 얘기해요. A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다시 A의 제곱근. 됐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A의 제곱근이 누군지 모르겠음. 이거라고 할게. 네모다 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네모의 제곱값이 몇이다? 제곱값이 A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을 말하기 전에 제곱부터 얘기하는 거야. 됐음? 자, 봐봐. 숫자 넣어볼게요. 여기서 문제 씁니다. 자, 4, 미안해요. 2로 쓸게요. 2의 제곱한 값이 몇입니까? 4죠? 맞아요? 2를 제곱하면 몇 나와? 4 나오죠? 그럼 거꾸로 4의 제곱근을 우린 뭐라고 한다? 2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겼을 거야. 2를 제곱한 값이 4였어. 그러면 이 4의 제곱근이 2인데 이 말뜻은 제곱하면 4가 나오는 게 2라는 뜻이잖아. 2만 있어요? 아니죠? 제곱해서 4 나온 값 2개 있잖아. 누구? 풀마 2네요. 맞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3 때 4의 제곱근이 누구야? 풀마 2 2개야.
풀마 2의 제곱한 값은 4인 거고. 이게 같이 다녀야 돼. 됐음? 그래서 다시 4의 제곱근 누구예요? 풀마 2 2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양수인 애는 뭘까? 4의 양의 제곱근. 걔가 누구? 양수인 2. 그러면 4의 음의 제곱근. 걔가 누구? 마이너스 2. 됐음?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양수를 많이 얘기하니 음수를 많이 얘기하니. 음수를 많이 얘기하잖아. 양수를 많이 얘기하잖아. 미안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 양수 4의 양의 제곱근을 많이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더 빨리 줄여서 말해야 돼. 그래서 제곱근 4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얘를 영어로 루트 4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호로 라고 쓸 겁니다. 됐음? 얘는 뭘 의미한다? 4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 루트라는 기호를 배운 거죠. 이때 근호를 배운 거야. 됐습니까? 왜요? 어차피 4의 제곱근은 2라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 뿔마이. 근데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이런 것도 있지. 그럼 너 2의 제곱근이 누군데? 라고 하면 제곱하면 2가 나온 숫자? 1? 아니고 1.5? 너무 큰데? 1.4? 애매한데? 1.41? 너무 큰 것 같은데? 1.414? 하면서 막 소수를 찍다 보니까 분명히 있기는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뭐로 하자? 기호로 쓰자. 풀마 루트 2. 됐죠? 받아들임? 이게 중3 때 처음 했던 내용이잖아. 납득이 돼요? 기억나?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제곱근 표현부터 배웠다. 중3 때. 근데 지금은 뭐 할 거야? 거듭 제곱근을 공부할 거야. 왜? 이거는 뭐야? 제곱이었잖아. 이제 제곱해서 나오는 거 말고 세제곱하면 나오니까, 네제곱하면 나오니까 얘네가 찾고 싶은 거거든. 받아들일까요? 이제 개념을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에서 이제는 거듭 제곱근으로 바뀌어서 개념이 확장된 상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주인 따라와. 됐어? 자, 뭐 얘기할 건지 감 잡았어? 자,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거듭 제곱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A의 n 제곱근. 됐죠? A의 n 제곱근. 됐습니까? 예를 보면 생각합니다. A의 n 제곱근.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하면 x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이 x라는 애를 몇 제곱하면? n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됐음? 받아들여? 다시 a의 n 제곱근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됐음?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이 수를 찾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와요. 됐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a의 n 제곱근. 무슨 뜻이다?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따라해야죠. 눈 감고 따라하지 말고 눈 뜨고. 됐어요?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 그럼 근이 몇 개? n개 나오겠지. 맞아?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굽니까? a의 n 제곱 근이라고. 됐어? 이 방정식의 근이 a의 n 제곱 근이라고. 받아들여? 하나 더. 몇 개 나온다고요? 근 몇 개 나온다고? n개 나온다며. 그럼 n개 다 봐야 되겠네? 맞아요.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값이 누군지를 찾아볼 겁니다. 자,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방정식을 보면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지.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야지. 맞아?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넘어와서 이걸 배웠다고. 방정식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누구 넣으면 같아질까? 하나 숫자씩 때려 넣어볼까? 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y는 x의 n제곱이라는 몇 차 함수? n차 함수와 y는 a라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 이씨.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구해볼까? 라고 물으면 우리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되죠? 그럼 뭐가 나와? 위에 있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음? 받아들여?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 n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딱 그린 다음 둘이 만나는 교점이 누군지 관찰하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받아들일까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내용, 중3 때 배웠던 내용들 확장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자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요 n에는요, 자연수만 옵니다. 왜요? 아, 자연수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 x를 몇 번 제곱했어? n번 제곱했어. 됐죠? 자연수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연수일 때를 볼 겁니다. 자, 그럼 봐봐. y는 x n제곱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n자리엔 자연수가 올 거거든.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이런 자연수들이 쭉 올 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n이 홀수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y는 x, y는 x 세제곱, x 5제곱 이런 홀수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그래프 그려본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x축, y축. 뭐가 됐든 n자리에 홀수가 왔음. x에 0 넣으면 몇이야? 0이죠? 0,0 지나는 거 확실하죠? 맞나요? x 1 넣으면 몇이야? 1이죠? 확실하죠? 2 넣으면 몇 나와요? 얘는 2 나오고 얘는 8 나오고 얘는 32 나오는데요. 3 넣으면 몇 나와요? 얘는 3 나오고 얘는 27 나오고 얘는 234 나오는데요. 존나 빠르죠 함선? 4 넣으면 몇 나와요? 얘는 4 나오고 얘는요 64 나오고요. 얘는요 1024 나오는데요. 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여기 x에다가 홀수일 때, 여기 1차일 때, 3차일 때, 5차일 때 여기다 내가 함수 자리에 a는 값이랑 마이너스 a는 값을 관찰해 보면 둘이 어떤 관계? 부호가 반대인 관계. 맞아? 여기다가 3는 값이랑 마 3는 값 부호 반대잖아. 여기다 3는 값, 마 3는 값 부호 반대잖아. 맞아? 여기에다 10는 값, 마이너스 10는 값 부호가 정확하게 정반대잖아. 받아들여요? 그러면 a는 값이랑 마이너스 a는 값이 서로 부호가 정확하게 정반대인 관계입니다.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그럼 예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거 무슨 함수일까? 1 넣었을 때 양수, 2 넣었을 때 양수, 3 넣었을 때 양수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값 그대로 음수. 마이너스 2 넣으면 이 값 그대로 음수. 마이너스 3 넣으면 이 값 그대로 음수겠지. 받아들임? 하나 더. x값 커질수록 계속 커지고 있죠. 1대1 대응이네요. 그럼 결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우리가 전문용어로 원점 대칭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도 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뭐가 됐든. 선생님 1 넣으면 직선인데요. 그냥 피면 되지 뭐. 됐음? 5 넣으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좀 구부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때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게요. 뾰로롱. 만나는 점 몇 개? 1개. y는 a 그려볼게요. 만나는 점 몇 개? 1개. 됐음? 됐어요? 교점 몇 개만 보여? 1개만 보여. 그럼 다시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라며. 그럼 근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며. 근데 왜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 말은 무슨 뜻? n차 방정식 중 실수인 근은 몇 개? 1개. 됐음? 그럼 나머지는 다 뭔데? 허근이네요.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수인 근이 딱 하나만 보입니다. 이때 보이는 이 하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n번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값이잖아.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n 제곱근 a. 됐죠? 루트 앞에다가 n이라고 조그맣게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루트 기호를 정확하게 보시면 그냥 이거 아닙니다. 루트 기호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다 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됐음? 요 올린 손 위에다가 우리가 n을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안에다가 a를 뿅 쓸 거야. 됐음? 그럼 얘가 뭔데? n 제곱근 a 라고 부르시면 돼. 무슨 뜻입니까? n번 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수인데 그 중에 어떤 애? 실수인 애를 의미합니다. 됐음? 이렇게 표현할 거야.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 그때는 몇 개 보여? 한 개 보여. 그 한 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봤던 루트 3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앞에 2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받아들임? 2가 생략된 거야.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3이 되는 수. 앞에 2를 생략한 겁니다. 됐을까요? 자, 또 생략을 왜 했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원 자면 안 돼요. 너네 2의 2제곱이라고 해? 2의 제곱이라고 해? 제곱이라고 하지. 그럼 2를 3번 곱하면 2의 3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지. 4번 곱하면 2의 4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지. 맞아? 그럼 거듭제곱을 4번 하면 4제곱, 3번 하면 3제곱, 2번 하면 2제곱이 아니라 그냥 제곱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2는 생략하고 말하거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기호에서도 2는 생략하고 그냥 쓴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됐음?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그때는 오직 한 가지만 실수인 값이 보입니다. 우리는 걔를 뭐라고 쓴다? n 제곱근 a라고 표현한다. 됐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엔 n의 짝수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쓰겠지? y는 x제곱 아니면 x4제곱, x6제곱 이딴 식으로 쓸 거야. 좌표평면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일단 0 넣으면 다 0 나온 거 확실하죠? 그리고 또 짝수 제곱이에요. 그럼 이때 봐봐. a는 값이랑 마이너스 a는 값이 서로 어때? 똑같죠? 맞나요? 됐습니까? a는 값과 마이너스 a는 값이 똑같네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어도 1. 2 넣으면 4, 마이너스 2 넣어도 4. y축에 뭐야? 좌우 대칭인 그림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있는 값, 플러스 있는 값. 마찬가지. 마이너스 있는 값, 플러스 있는 값. 값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좌우가 대칭인 건 확실할 거라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음? 이건 2차 그림이잖아요. 맞아. 4차도 똑같아. 대신 뭐야? 좀 더 올라가겠지. 6차는요. 더 올라가겠지. 됐습니까? 실제로 값을 넣어서 대입해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때 또 마찬가지 얘기할 거야. y가 a일 때를 볼게요. 만나는 교점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 맞아? 그럼 이 2개를 다 말하면 되잖아. 어떻게 말할 거야? 얘는요. n 제곱근 a.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맞아? 짝수번 제곱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양수도 하나 음수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 앞에 붙여서 n 제곱근 a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음? 그럼 다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내가 그렸는데 얘가 만약 요 밑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자, 다음 그래프랑 만나는 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내 눈에 만나는 교점이 없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없네? 그럼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받아들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a의 n 제곱근 a의 정리합니다.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면 n번 제곱하면 a가 나오는 n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합니다. 따라와요. 그럼 당연히 근이 몇 개? n개. 그럼 이 n개가 다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 중에 실수가 누군지 찾아볼 수 있어. 어떻게 찾아봐? y는 x의 n제곱과 y는 a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면 돼. n이 홀수일 때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점 대칭.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y축 대칭. 이때 n이 홀수라면 a에 누가 오든 만나는 교점은 다 몇 개? 한 개밖에 안 보이겠죠? 우리는 걔를 어떻게 표현한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n제곱근 a.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n제곱근 a. 뭐라고요? 자, 말해보셔야 돼요. 이거 말 못하는 애는 끝까지 고3 때까지 말 못해요. n제곱근 a. 뭐라고요? n제곱근 a. 뭐라고요? 이제 갈 거니까 말 안 한다. 오케이. 됐죠? n제곱근 a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야? n번 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수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 중에 어떤 애? 내 눈에 보이는 요 실수를 말하는 거야. 하나 더. n이 짝수면 자, 지금처럼 두 개 만날 때 있고요. 안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한 점에서만 만날 때도 있겠죠. 됐지? 그래서 홀수일 때는 단계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로 쓰시면 돼.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도 있고 한 개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합니다. a가 0보다 큰 수면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럼 당연히 몇 개 보여? 두 개 보일 거야. 그래서 양수는 n제곱근 a 똑같이 쓰시고 음수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만날 때 있죠? 몇일 때요? a가 0일 때. 그냥 0입니다. 됐죠? 마지막, 안 만날 때 있습니다. a가 언제?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이것도 정리할 거야. a의 n제곱근에 실수의 개수. 실수의 개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그때는 무조건 한 개.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두 개. a가 0이면 한 개. a가 0보다 작으면 없습니다. 됐음?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 실수가 누군지, 몇 개나 있는지, 그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끝. 두 번째 확인 문제 2번입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맞잖아. 됐어요? 다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얘를 구해줘 라는 거지. 맞아? 우리가 얘를 네모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 x라고 쓰면 되잖아. x. 그래서 난 x값 구해야지. 맞아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세요. 이 표현이네. 그럼 근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지? 근데 우리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몇 제곱근? 세제곱근. 홀수 제곱이야? 짝수 제곱이야? 홀수지. 그럼 실수는 몇 개 보일까?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보여. 그럼 실제로 해볼게.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죠. 야, 3차 방정식 근 구할 수 있지.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8은 2의 세제곱이다. 맞아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갑니다. x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됐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죠. 실수인 거 마이너스 2네. 그럼 또 뭐 봐야 돼 이제? 이거 0 만드는 값 찾아야 되는 거 아니요? 맞습니까? 얘 0 만드는 값 누군데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가 0이 되고 싶어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럼 뭐 해줘? 근의 공식 x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프라임 b 절반의 제곱이죠. 빼기 ac 그럼 몇인데? 마3이네. 그럼 뭐야? 3i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 자, 그래서 몇 개 보이는 거야? 3개 보이는 거 맞잖아. 그 중에 얘는 허수 2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실수 1개. 그래서 내 눈에 몇 개? 실수는 1개밖에 안 보인다. 됐습니까?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게도 나올 거라고. 납득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같이 말해주세요. 16의 4제곱근입니다. 얘 어떤 값입니까? 어떤 수입니까? 몇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럼 말해야지. 어떤 수 누군지 몰라. 얘를 4번 제곱하면 뭐가 나왔다?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을 구해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잘 봐야 돼. 실근만 구하래? 그건 아니지. 그럼 나는 이게 4제곱해서 16 나오는 이 4개의 근을 다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 구하면 돼요. 뭐해서? 넘겨서 능력꼴로 바꾸자. x 4제곱 빼기 16은 0. 그럼 얘는요. x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잖아. 빼기 4의 제곱이 16이잖아. 맞아?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야? 합차 공식 쓰면 되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됐나요? 끝까지 갑시다. x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는 0. 됐지?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풀마 2하고 풀마 2i하고. 됐을까요? 받아들입니까? 왜?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나와요. 0 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됐음? 끝! 몇 개? 뿔마 2, 뿔마 2i. 총 4개. 그 중에 실수는 몇 개 있다? 뿔마 2 2개 있다.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다시 봐야 돼. 16의 4제곱근이야. 4번, 짝수번 제곱했어. 근데 누구? 16이죠? 양수죠? 그럼 몇 개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어, 실수는. 그 2개가 바로 뿔마 2였습니다. 괜찮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확인 문제 3번이에요. 7페이지. 다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해 볼 겁니다. 자, 이번엔 실수만 구하면 된대. 64의 몇 제곱근? 3제곱근. 에헤이. 에이. 다시요. 64의 몇 제곱근? 3제곱근. 뭔데? 3번 제곱하면 64가 되는 수. 됐죠? 자연스럽게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번 제곱하면 64가 되는 이 x값이 누군지 찾고 싶어. 자, 몇 개 있습니까? 실수는 몇 개? 1개. 어떻게 알았어? 홀수 제곱근. 됐어? 홀수 제곱근. 3제곱이잖아. 그럼 무조건 몇 개? 1개. 됐어요? 그럼 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그 중에 단 1개의 실수만 얘기하면 되죠. 3제곱해서 64 나오는 게 누군데? 바로 가 새끼야 4. 됐잖아요. 얘밖에 없지 뭐. 하나밖에 없다고. 딴 거 더 틀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봤다고 그래프로. 됐어? 바로 정리하셔야 돼. 자, 2번입니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뭐야? 4번 제곱하면? 4번 제곱하면? 하지 말고 말하시면 돼요. 그냥 입만 하지 마시고 말해주세요. 4번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1이 되지. 일단 쓸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4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81 되는 수를 찾으래. 자, 짝수야 홀수야?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이지. 근데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봐봐. 4번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가 있겠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야 실근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라 하면 돼? 없음. 끝. 없잖아. 물론 허수인근 4개 구할 수 있지. 근데 실수만 얘기했으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문제를 읽고 해석해 주시면 답이 보인다고. 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어요? 시작.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이거 못 읽는 애 고3 때도 못 읽어. 얼마나 속 터져. 다시 읽어줄게. 이렇게 읽으면 돼. 앞에 4가 조그맣게 있죠? 4제곱근 256. 자, 따라할게요. 시작. 4제곱근 256. 잘했습니다. 얘는 어떤 숫자일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4번 제곱하면 짝수 제곱이죠. 참고로. 4번 제곱하면
256이 되는 숫자인데 앞에 부호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부호?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양수 얘기하면 돼. 됐어요? 다시요. 그럼 4번 제곱해서 256이 되는 숫자는 누굽니까? 4요. 4. 이 정도는 우리 암산 빨리 할 수 있죠? 네, 4네요. 끝. 선생님 뿔마사 아니에요? 이런 애들 간혹 있다? 아니에요. 4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조심해. 얘들아, 루트 4라고 하면 얘는 앞에 2가 생략된 거야. 참고로.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4가 되는 숫자잖아. 그 중에 앞에 부호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 말해주면 돼? 양수 말해주면 되지? 또 루트 4가 뭔데? 2랑 같은 거잖아. 그쵸? 루트 4를 보면서 뿔마이요 이래버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지 마. 납득이 될까요? 자, 다시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너네 하나, 둘, 셋, 1, 2, 3, 뭐 이런 거 잘 못 세요?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곳이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말하는 거? 3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 이렇게 있죠. 타임 이거 유치원 문제야. 잠깐만 다시 어떻게 읽냐면 지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로? 제곱했을 때 아니 읽으라고요. 잠시만요. 뜻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요. 읽어주세요. 시작. 마이너스 27에 이거 잘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랑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다른 표현이야. 이거 다른 표현이야. 세제곱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숫자를 3개 다 말해달라는 뜻인 거고 그 중에 실수인 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떻게 읽냐? 다시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됐죠? 다시 뭐라고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내가 졸라 어려운 거 시키면 화나지 않아요. 석호띠 읽어봐. 세제곱근이라고. 거울 봤어요? 왜 그런 얘기하죠? 됐어요? 다시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연아야 잤어? 안 돼. 자 다시요. 그럼 얘는 누굴까요? 자 몇 제곱근이죠? 그럼 홀수야 짝수야? 홀수 제곱근이지. 그러면 뭐가 돼도 무조건 한 개 있는 거지 실수. 그 하나를 표현한 게 이 표현이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나온 숫자 중에 그 딱 한 개의 실수를 표현한 방법이라고. 누군데? 마삼. 됐어요?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일단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부터 볼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5 몇입니까? 모르면 문제 있죠? 됐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안에 거는 안에 거끼리, 밖에 거는 밖에 거끼리 곱해라 라고 배웠죠? 맞아요? 맞아요? 너네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처음에 너네 알려줄 때 안에 거는 안에 거끼리, 밖에 거는 밖에 거끼리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안에 거끼리 둘이 곱해. 그럼 뭔데? 루트 안에 15여 끝. 이거는 결론이었고 그 중간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봐. 이렇게 다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자 보세요. 루트 3입니다. 얘는 어떤 숫자야? 제곱하면 뭐가 되는? 3이 되는 수였죠. 맞아? 그럼 이때 루트 3을 내가 A라고 할게. 당연히 제곱하면 3이 되니까 A의 제곱은 몇이다? 3이다. 됐지? 루트 5를 B라고 해볼게. 그럼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니까 당연히 B 제곱은 몇이다? 5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네가 구하는 건 뭡니까? A와 B를 곱한 값입니다. 루트 3이 A, 루트 5가 B니까요.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a, b 곱한 값이 필요해. 근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a 제곱과 b 제곱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a, b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15가 된다. 지수법칙이죠? 괜찮아 이 정도? 그럼 봐봐. a, b 둘이 곱한 얘는 제곱하면 뭐가 돼? 15가 되는 수야. 됐습니까? 그럼 a, b는 뭐라고? 제곱하면 15가 되는 수야. 근데 선생님 제곱하면 15 되는 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두 개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루트 15입니다. 해서 결론을 보고 말했다고. 아, 안에 거는 안에 것끼리 곱해서 쓰면 됨. 됐죠? 이 표현이었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할 거냐? 첫 번째. 지훈 어떻게 읽어? 훌륭합니다. 지훈 어떻게 읽어? 훌륭하죠. 이렇게 말해야지 서로 소통이 되지.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고 싶습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 둘 다 n제곱근이죠. 맞아? 그럼 이때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한다고? 그러면 내가 얘를 양변 전부 다 n제곱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뭐가 되냐고. 이거 n제곱하면 뭐가 돼? 얘는 n제곱근 a 뭐야?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인데 n 제곱했어. 그럼 뭔데? a n 제곱하면 b가 되는 수를 n 제곱했어. 그럼 뭐가 되는데? b. 됐어요? 쳐 맞으면 아픈데 쳐 맞았어. 그럼 뭐야? 아프지. 이런 표현이잖아. 맞아요? 그럼 다시 이 둘이 곱한 거 전체 n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 a가 돼. 얘는 뭐가 돼? b가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네를 n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냥 a, b 곱한 게 된다. 됐음? 받아드릴까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의 n 제곱값이 a입니다. 그럼 얘는 누군데? n번 제곱하면 ab가 되는 애죠. 받아들임? 받아들여? n번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ab가 되는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똑같이 가죠. n제곱근, n제곱근 동일하잖아. 안에 건 안에 것끼리 곱해서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 됐어요? 끝.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n제곱근 b분의 a. 받아들여? 됐어? 됐어요? 속호 얼마큼 됐어? 100%? 그럼 속호 대답해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몇 제곱했어? m 제곱했죠. m이에요. m. m이요. 됐죠? n 제곱근 a를 m 제곱했습니다. 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볼게. n 제곱근 a가 있습니다. 얘를 n 제곱하면 뭐가 되죠? a가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n번 제곱하면 a가 되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를 n번 제곱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해볼게. 자, 봐봐. 이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천천히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어딨냐? 파란색. 자, 내가 얘를 x라고 놓을게. 그럼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거를 m제곱하면 x잖아. 맞아? 그럼 x는 누구냐? 얘를 m제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n제곱근 a는 m제곱근 x랑 같은 거야. 맞아? 맞아요?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n제곱근 a를 n번 제곱하면 그때 나오는 값을 내가 x라고 할게. 됐음? 그럼 다시 n제곱근 a는 누구다? m제곱근 x랑 같을 겁니다. 받아들여요? n번 제곱하면 x가 나오는 값이잖아.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시 내가 양변에 n 제곱할게. 뭐 한다고? n 제곱할게. 받아들여요? 그럼 a는 뭐가 돼? m제곱근 x의 n제곱이 되겠죠? 받아들입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거듭제곱하고 거듭제곱 근에 대한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올까요? 됐습니까?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한다 이제. 내가 얘를 x라고 딱 놓으면 내가 양변에 n제곱 해줄게. 자, 이거 m제곱인데 여기에 뭐 n제곱? n제곱 해줄게.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의 n제곱이 얘랑 같은 거지. 맞아? 똑같이 n번 곱제곱한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n번 똑같이 곱제곱했어. 그럼 이때 여기서 봅니다. 예, 지수법칙. n제곱근 a의 몇 제곱? mn제곱.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수법칙 괜찮아요? mn제곱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써볼게요. n제곱근 a의 n제곱에 m제곱. 괜찮아? 같은 거 맞아? 괜찮아? 너네 알고 있는 지수법칙 맞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둘이 곱하면 같은 거 맞잖아. 받아들여요? 그럼 다시 얘 뭡니까?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데 n번 제곱했지.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a의 m제곱이랑 같은 거죠. 됐음? 그게 누구랑 같다? x의 n제곱이랑 같다. 그럼 결론. x는 뭐야? n번 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우리 x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n제곱근 a의 m제곱. 됐어요? 자,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했냐? 요 밖에 있는 m을 요 안에다 넣은 거야. 뿅. 이래도 상관없음. 이라는 표현임.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수법칙 갖고 정리하시면 돼. 자, 다음 갑니다. 여기 볼게요.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습니다. 얘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 또 x라고 할게. x 정리하면 되겠죠? 자, 봐봐. 여기 볼게요. m제곱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맞아? 그럼 내가 양변에 m제곱 해주면 여기는 x의 m제곱 되겠죠. 자, 해석해 볼게요. n번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뭐 했어? n번 제곱해버렸지. 맞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n제곱근 a가 나와야 되겠네. 맞나요? 마찬가지 내가 또 양변에 이번엔 n제곱 해줄게. 양변에 똑같이 n제곱 해줄게. 그럼 좌변 뭐로 바뀌어? a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뭔데요? x의 mn제곱. 받아들여? 그럼 x는 누굽니까? m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죠. 맞아? x는 누구라고? m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mn제곱근 a. 끝. 받아들일까요? 자, 뭐 했습니까? 요 둘이 그냥 곱해서 뿅 써버릴 수 있음. 납득이 돼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mp제곱근 a의 mp제곱입니다. 얘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또 x라고 해야지. 양변에 뭐 하겠냐? np제곱 해줄게. 괜찮아? 양변에 np제곱 해줄게. 그럼 양변에 다시 내가 np제곱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 뭐로 바뀌어? a mp제곱. 그게 뭐야? x mp제곱이랑 같은 거죠. 자, 봐봐. 그럼 얘는 a의 m제곱을 p제곱한 거야. 지수법칙 괜찮니? 우변은요. x의 n제곱을 p제곱 해준 거야. 괜찮아? 그럼 결론 p제곱 p제곱해서 똑같으니까 안에 있는 밑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 a의 m제곱이 x의 n제곱이랑 같은 거래. 그럼 x는 누굽니까? n번 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p 같은 수 약분해서 쓰면 되겠네. 받아들일까?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교재 안 써 있어요. 이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6번 자리에다 쓰면 되겠죠? 루트 a라고 써 있으면 이 제곱근 a입니다. 그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여기 앞에 2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6번 자리에다 요거 하나만 띵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질 알려준 거냐면 이거 준 거야. n 제곱근이 동일할 때 그때 곱해 안에 것끼리 곱하시면 돼. 분수야? 한 번에 써도 돼. 상관없어. 루트대랑 똑같아. 두 번째. 밖에 m제곱 있어? 안에다 넣어도 돼.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때 주의사항. a가 0보다 커야 돼요. a가 양수여야 됩니다. 왜? 음수면은 이거 짝수번 제곱하면 이거 양수로 바뀌거든. 그래서 잘못된 값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죠. 앞에 있는 요 둘 그냥 한 번에 곱해서 뿅 쓰셔도 상관없음. 마지막 여기 p 여기도 p가 있어. 약분해서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과정 중3 때도 했어요. 2제곱근 3의 제곱. 그럼 뭐야? 약분해서 몇이야? 3인 거죠. 맞죠? 루트 9는 3이잖아.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약분하면 루트가 벗겨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5번 간단하게 좀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쭉 풀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잘 볼게. 8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5번입니다. 위에 있는 성질 얘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제곱근 똑같죠? 그럼 안에 있는 둘이 곱한 값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9 곱하기 27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숫자가 어때요? 좀 크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얘기했냐면 거듭제곱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9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누구의 제곱수? 3의 제곱수. 27은요? 3의 세제곱수. 맞아요? 그러면 이왕 9보다 27보다는 3의 제곱, 3의 세제곱으로 쓰는 게 좋겠지. 왜? 그러면 둘이 곱한 값은 5제곱근 3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뭐야? 5번 제곱하면 3의 5제곱이 나오는 값이야. 누군데요, 얘? 3이요. 됐습니까? 됐어요. 받아들여요.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제곱근 5입니다. 그거의 몇 제곱? 8제곱이죠. 됐음? 4제곱근 5의 8제곱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4제곱근 5의 8제곱 쓰셔도 상관없죠. 받아들임? 안에 넣어도 상관없죠. 자, 두 번째. 여기 4하고 여기 8이 약분됩니다. 그럼 여기 누구 남아요? 2만 남죠. 그럼 누굽니까? 5의 제곱. 25가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괜찮아요? 다시요. 세제곱근 5의 세제곱하면 해석해. 3번 제곱하면 5의 세제곱이 나오지? 맞아? 그럼 누군데? 세제곱하면 5의 세제곱 나와. 얘 누군데? 5. 됐잖아. 뭐야? 약분해서 1로 없어지는데 1이 됐네? 그럼 뭐야? 루트를 벗기는 거야. 그래서 누구다? 그냥 5다. 마찬가지 얘는 뭐야? 4번 제곱하면 5의 8제곱 나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5의 제곱만 남습니다. 하나 더. 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4제곱근 5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그럼 8제곱 맞지? 얘는요. 4제곱근 5의 4제곱이랑 4제곱근 5의 4제곱 곱한 값이랑 같은 거죠? 맞나요? 그럼 뭐야? 5 곱하기 5니까 25 맞네요.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납득이 될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864가 보입니다. 자, 둘 다 세제곱근 동일하네요. 그러면 3 앞으로 묶어서요. 4를 나누면 되겠죠? 4, 2, 8, 4, 1은 4, 6, 4, 24. 됐죠? 세제곱근 216입니다. 자, 216. 누구게? 6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몇인데? 6이네요. 됐잖아. 그냥 해석이야. 해석해 주시면 돼. 자, 주의하십시오. 2가 생략됐습니다. 됐나요? 바로 갈게요. 둘이 곱하면 뭐가 돼? 8이 되죠? 8제곱근 256. 2의 몇 제곱? 8제곱이죠? 몇입니까? 2입니다. 됐을까요?
자, 새로운 표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예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였지. 야, 이렇게 나오잖아. 둘이 내제곱근 내제곱근 똑같잖아. 그럼 안에 것끼리 그냥 곱해서 쓰면 돼. 5의 내제곱 5의 내제곱 곱했네. 그럼 밑이 같은데 곱하니까 지수법칙,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쓰면 돼. 맞아? 대부분 여러분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순서는 잘 계산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순서는 잘 못해요. 해서 방금 했던 이 연산들, 성질들 보시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연습하셨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들 풀어볼까 합니다. 자, 뒤로 가시면요.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볼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읽어볼게요. 4제곱근 16은 뿔마 4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4제곱근 16입니다. 뿔마 4 맞아요? 아, 잠깐만요. 뭐라고 쓴 거야? 아, 다시 미안해요. 제곱근 16이죠. 미안합니다. 다시. 제곱근 16은 뿔마 4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너네 중3 때 이거 꼭 시험 보면 틀린 새끼들 있다. 제곱근 81에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린다. 제곱근 81에 양의 제곱근을 3이다. 뭐 이런 애들 있어. 틀린다. 잘 봐. 제곱근 16 무슨 뜻입니까? 제곱근 16 영어로 루트 16. 뭔데? 루트 16. 누굴 얘기하는 건데? 4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해야 돼. 뿔마 4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제곱근 16이 아니라 16의 제곱근. 이렇게 말해야 돼. 됐음?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제곱근 16 이러면 누구? 4를 말하는 거야. 그럼 뿔마 4로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16의 제곱근. 됐습니까? A의 제곱근. A의 N제곱근. N번 제곱해서 A 만드는 N차 방정식의 근. 그럼 N개 다 말하는 거야. 됐음? 됐어요? 어순이 달라.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27의 세제곱근. 됐죠? 27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 그럼 우리는 얘를 읽으면서 생각해야지. 27의 세제곱근. 3번 제곱해서 27 만드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근 몇 개? 3개를 다 말해야 되는데 왜 3밖에 없대 이 새끼가. 맞아 틀려? 틀렸네요. 됐습니까? 기억님 다 틀렸네. 다시 갑니다. 디귿. 81의 4제곱근. 81의 4제곱근. 무슨 뜻이야? 4번 제곱해서 81을 만드는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 몇 개? 4개.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다? 2개다. 그럼 실수인 거의 개수를 말했으니까 봐야지. 짝수야 홀수야? 짝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4번 제곱해서 양수 만드는 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였으니까 몇 개? 2개. 맞네요. 됐어요?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리을입니다. 마이너스 125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무슨 뜻? 3번 제곱해서 누구 만드는? 마이너스 125 만드는 3차 방정식의 근 몇 개? 3개.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무조건 1개. 홀수 제곱근 실수 몇 개? 무조건 1개. 됐음? 틀렸네요. 알 맞은 건 누구? 디귿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복잡한 연산하지 않아.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있어. 익혀주셔야 돼요.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용히 괜찮겠어요?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어. 됐어요? 논리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 정의와 개념이 명확해야 돼. 익혀놔. 다시요. 뒤로 갑니다. 자, 이번엔 대표 문제 2번으로 가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장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확장은 못하겠네. 확장은 다음 수업 때. 자, 간단히 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준아, 1번 문제 읽어봐. 세 제곱근 24 곱하기 세 제곱근 243. 됐죠? 읽는 거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야 너가 계속 봐. 이거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아 이게 뭐 3이 있고 24가 있네 이러면 되게 곤란합니다. 읽으세요. 자, 세제곱근 24와 세제곱근 243을 곱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세제곱근 동일하죠? 맞아? 그러면 안에 것끼리 그냥 곱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24입니다. 24 24 83 8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243입니다. 243. 3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외워놔. 3의 5제곱이야. 3의 5제곱.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거듭제곱수로 표현합니까? 그래야 보기 편하니까.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네요.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야? 됐습니까? 9, 2, 18 답입니다. 자, 천천히 정리하세요. 얘를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3의 6제곱이요. 이거 한 번에 가기 힘들면 또 천천히 갑니다. 3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됐죠? 둘이 곱하면 3의 6제곱이다. 지수법칙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짓 하지 마. 됐어요? 그래서 결론. 얘 2, 3, 3, 2에다가 3 두 번 곱한 값. 됐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로 가봅니다. 6, 5, 30 제곱근 A의 12. 그 다음 5제곱근 A의 4제곱 되겠죠. 받아드릴까요? 자, 정리가 됐으면 해석해 볼게요. 우리 계산 못하죠. 왜? 얘는 30제곱근이고 얘는 5제곱근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여기 30, 12였습니다. 약분할 수 있죠. 몇으로? 6, 5로 바뀌죠. 6, 2로 바뀌죠. 맞아? 그럼 뭐야? 5제곱근 A제곱 곱하기 5제곱근 A 4제곱이었네요. 그러면 5제곱근 A 몇 제곱? A 몇 제곱? 8제곱? 8제곱? 6제곱이죠. 정신 차리세요.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다시 그래서 5제곱근 A의 6제곱이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끝. 이게 답이에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빨리 갑니다. 자, 생략된 거 쓰셔야 됩니다. 루트 U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2가 생략된 거야. 여기도 2가 생략된 거야. 쓰세요. 안 그러면 헷갈린다. 자, 씁니다. 어떻게 돼요? 6제곱근 27이죠? 3의 세제곱. 그 다음 곱합니다. 8제곱근 81이죠? 3의 4제곱. 나누기 여기 안 쓴 거 있네. 써야 됩니다. 6제곱근 3. 됐죠? 그럼 또 문제가 생겼죠? 지 맘대로죠, 숫자들. 맞나요? 왜? 여기는 6제곱근, 여기는 8제곱근, 또 6제곱근 아주 난리가 났구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정리가 되니까 좋겠지. 자, 3으로 나눕니다. 2가 되죠. 4로 나눕니다. 2가 되죠. 그럼 다시 쓰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3 됐네요. 여기에 나누기 6제곱근 3인 상황. 됐죠? 됐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나누기 6제곱근 3이네요. 결론 6제곱근 3분의 3. 선생님 답이 이게 아닌데요. 맞아요. 맞아요. 뭐까지 했을까? 다시 갑니다. 보세요. 6제곱근 3의 6제곱하면 3 맞죠? 그럼 6제곱근 6제곱은 똑같죠? 그럼 한 번 했습니다. 6제곱근 3의 몇 제곱? 5제곱. 됐을까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한 거야? 3이라는 숫자를 다시 66 넣어서 거듭제곱근 안에 넣어버린 거야. 6번 제곱하면 3에 6제곱 나오는 수. 그거 3 맞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잖아. 됐어요? 모든 성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셨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나 틀리세요. 됐어요? 울지 마요. 하품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생략된 값들을 또 쓰겠습니다. 여기 2가 생략, 여기도 2가 생략. 됐지요? 자,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렵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일단 앞에 있는 얘부터 볼게요. 지용아, 나 이거 분모 분자 따로 쓸게. 자, 쓴다. 봐봐. 2제곱근 안에 4제곱근 A, 2제곱근 안에 3제곱근 A. 괜찮아? 그럼 어차피 여기 루트니까 한 번에 써서 분모 분자 쓰면 같은 거 맞잖아. 우리 이렇게 했잖아. 맞아? 그럼 곱하기 뒤에도 씁니다. 4제곱근 안에 2제곱근 A, 루트 A죠. 4제곱근 안에 3제곱근 A. 됐죠? 세제곱근 A. 그러면 곱하고 곱해서 8제곱근 A분의 6제곱근 A랑요. 12제곱근 A분의 8제곱근 A가 있는 상황이네요. 약분되죠? 똑같은 거 약분되는 거지 뭘. 그럼 다시 씁니다. 12제곱근 A분의, 자, 6제곱근 A인데 어떻게 할 거야? 12제곱근 A제곱. 괜찮아? 왜? 이거 이 약분하면 나오는 거 맞잖아.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갔으면 오른쪽 왼쪽 가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계속 같은 거니까. 석호 어때? 됐어요? 됐어? 됐어? 이거 2 나누면 얘 나오는 거 맞아 틀려? 됐죠? 됐어? 지우 됐어? 보고 있어? 괜찮아요? 보고 있어? 그럼 결론 12제곱근 A네요. 끝. 한 번 했으면 약분. 됐죠?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계산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계산하는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일단 우리 석호의 눈을 봤더니 일단 눈 썩었어요. 저거 이제 큰일 났어. 골로 갔어 저거 새끼 저거. 자,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수법칙을 얘기 안 해서 헷갈리는 게 좀 있나라는 오해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수법칙 간단하게 좀 써드리면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뭐해? 더합니다.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수를 나누면 지수끼리 뭐해? 뺍니다. 물론 얘는 m이 n보다 더 클 때의 상황이긴 하죠. 작을 때는 또 다르긴 하죠. 역수돼서 막 이렇게 하죠. 어쨌든 뺍니다. 포인트는 그거야. 그 다음 m제곱에 n제곱 해주시면 mn제곱이 됩니다. 그치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사실상.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그럼 봐. 이거까지 쓸게.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여기까지.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러분 지수법칙입니다. 거듭제곱근 연산 성질입니다. 알려줬다고. 그 다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5에 14제곱이 있어. 얘를 여러분들이 이거 5의 10제곱에다가 5의 4제곱을 곱한 걸로 뜯었을 수 있겠구나. 봐야 돼. 너네한테 알려준 건 이거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려줬다고. 그럼 너네 뭐해?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하나 더 예를 보면서 이거 5의 제곱에 5제곱에다가 5의 4제곱을 곱한 거야 라고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에 5제곱에다가 5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한 애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5만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돼. 됐음? 왜?
정리하면 나오는 거 알려드렸잖아. 그럼 뭔데? 같은 거니까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질 말할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려드릴 거야. 그럼 너네는 항상 의식적으로 보셔야 돼.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을 왼쪽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5의 14제곱을 5의 20제곱에서 5의 6제곱을 나눈 값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어야 돼. 됐음? 의식하세요 항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듭제곱근의 성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수업 오실 때는 10페이지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수업 때는 우리 지수 확장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지수 확장 얘기는 오늘보다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숙제 잘 해오시고, 일단 답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답지는 빠른 답 풀어드리긴 할게요. 책 구매하시면 되고요. 책 구매하시면 정답 자기 거 보시면 돼요.